자, 여러분 423페이지에 우리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있죠? 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고 어떤 얘기인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는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있잖아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는 이게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무는 이게 확정이 되고요. 또 확정된 납세무는 이게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납세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납세무 성립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있죠.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우리가 매매한다 그러면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그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세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그 사실상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느냐? 아직 세금 계산을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고 납세무 확정이요. 구체적 확정 요거는 항상 납세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면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그러면 취득세는 아까 배웠네요. 자,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 배웠습니까? 원칙,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 주체가, 과세 관청에서 즉 세금을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계산하죠. 신고 납부하니까. 그래서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납세금을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자기 골방에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계산된 세금을 즉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게 되면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이런 것들.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징수 방법의 예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어떤 거냐? 그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자, 그 다음에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됐어요. 확정된 납세무는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로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 그러면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과세 기준일 6월 1일인데요. 6월 1일인데 자, 과세 기준일이 뭔지 용어 설명을 드립니다.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과세 기준이 되는 날. 여러분요, 취득세 같은 세금은 취득할 때 부과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합니다. 근데 재산세 같은 세금들이요,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1월 달에 부동산을 사서 2월 달에 만약에 을한테 팔았어요. 을이 그걸 갖다가 5월 달에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그것을 갖다가 10월 달에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당해연도 재산세는 갑을 병정 중에서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 기준일을 정해놓고 부과하는데 재산세 그리고 항상 나오면 친구 따라다녀야죠. 누구요? 지방교육세 아니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내년부터는 이제 소방분으로 바뀔 예정이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런 애들은요, 재산보유세 세 가지 애들은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다?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과세 기준일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이
2019년 만약에 5월 20일 날 폭삭 멸실해서 건축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랬을 때 이 건축물에 대해서 당연도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은 당연도 재산세 대상이 되느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이요. 6월 1일 날 봤더니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건축물은 당연도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있었잖아요. 그러면 1년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그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분은 과세하고 안 분해가지고 그 이외의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공정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항상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또 납세무자가 누가 되는지도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래서 매매하는데 2019년 만약에 5월 31일, 이제 2020년이지. 내년도를 대비해서 우리 2020년 5월 31일 날 예를 들어서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당연도 이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잖아요. 근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이럴 때 재산세 납세무자는 등기 안 됐어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 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즉 소방분으로 바뀌는 그 다음에 종부세 이런 애들은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이 더 있어요. 주민세의 일부가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제3분 주민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제3분 주민세. 한번 들어보세요. 시군군에 사업소를 둔 자한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그 다음에 균등분 주민세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내는 주민세예요. 그래서 균등분 주민세는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데 특히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시군군에 재산이 없어도 주민등록 전입만 돼 있어도 그 세대주한테 부과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1년에 한 번씩 주민세 고지서 날라오죠? 한 12,000원 정도 하죠? 동네마다 좀씩 틀려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 12,000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저희 동네는 그래요. 자, 어떡하네. 뭐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신경 안 써서 그런 거죠. 어떡하네. 주민세 냅니다. 이런 것들은 제3분과 균등분은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냐면 얘네들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즉 지역자원시설세 올해까지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내년에 이제 소방분, 얘는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맞잖아요. 재산세 과세기는 6월 1일. 또 질문 드립니다.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X입니다. 제3분 주민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면 6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언제라고요? 7월 1일. 다르다는 거 이렇게 구별합니다. 어떻든 간에 재산세는 보세요. 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납세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6월 1일 날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납세무 확정, 성립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재산세는 자 납세무 확정 어느 때 납세무가 확정되느냐? 자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과세관청. 과세 주체가. 자, 우리가요, 용어 설명드립니다. 과세 관청에서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재산세는 과세 관청에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이미 나온 것도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몇 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소방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그죠? 국세에서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뭐가 있겠어요? 정부가 사는 애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뭐 하는 때? 정부가 사는 세금들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아셨죠? 아까 징수방법의 예를 꼭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 결정은 그러니까 납세무 확정은 누가 세금에서 하냐는 거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보통 징수나 부가가세 하는 세금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재산세도 역시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무신고했을 때는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다시세금 계산하는 것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했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신고납부인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었잖아요. 아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지만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취득세는 한번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무자 다시요.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OX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막 미간만 찌푸리고 잔뜩 찌푸리고 막 눈만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러시는데 편하게 다시요.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O, X. X입니다. 신고가 있으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고 신고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러면요. 근데 이게 이제 납세무는 추상적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이 되는데 이게 뒤바뀌면 틀리는데 무슨 뭐 모의고사나 문제집에는 이걸 뒤바꿔서 내기도 하는데 이건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서는 실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간에 납세무는 추상적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28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성립에서 29회 나왔고 그 다음에 30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30회 시험에서 이 동네에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안 나왔고요. 어떻든 간에 이제 다시 성립확정 소멸 전체가 이제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확정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립확정 소멸이 중요하다는 거. 교재를 보겠습니다. 423페이지 봅니다. 납세무 성립 및 확정에서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납세무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 줄글 필요 없어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납세무 성립식이란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때 추상적으로 납세무가 성립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데요.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국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줄긋고 외우셔야 되는데 먼저 동그라미 1번 취득세예요. 밑줄입니다. 과세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고요?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OX요.
X입니다.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라고요? 취득하는 때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에 대한 것과 면허에 대한 것으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일단 면허에 대한 건 시험에서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밑줄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입니다. 밑줄이요. 등기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X입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밑줄이죠. 또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밑줄. 지방 소비세는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항상 요만큼 딱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내용을 늘려서 가시면 되는 거고, 주민세 넘기지 말고, 지방 소비세는 부가세 꼽살 끼는 세금인데 신경 쓰지 말고, 주민세는 밑줄입니다. 재산분, 균등분 똑같습니다. 과세 기준이 돼 매년 언제다? 7월 1일이요. 밑줄입니다.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종업원분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지방 소득세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눈길 주지 마세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살붙여서 갑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분과 종전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특정 자원분으로 나눠지는데 내년엔 개정될 예정이지만 하여튼 특정 부동산분 이게 소방분으로 개정될 예정인데 어떤 간에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다? 6월 1일. 자, 재산세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자원분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자들한테 부과하고 어떤 때 납세무 성립하는지 읽어보시고,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도 나머지도 다 나중에 10번부터 11번까지도 나중에 다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요거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국세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동가름 1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밑줄입니다.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밑줄입니다. 얘네들은 여러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소득세 납세무 성립식이요.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법인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또 부가가치세,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할 것이냐. 그래서 이 국세 3인방 얘네들은 국세에서 제일 중요한 원래 우리 시험과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세금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국세 3인방 얘네들은요. 일정한 과세 기간이 있고요. 과세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그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요?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얘네들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면 소득세를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자, 얘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11월 11일 있잖아요. 요때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요. 빼빼로 데이였네. 이 빼빼로 데이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그 이후에도 막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12월 31일이요. 이때가 돼야지만 소득세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발생한 소득을 12월 31일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되는 12월 31일 날 소득세는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그럽니다. 납부할무가 이제 생긴 거예요, 소득세. 근데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요. 부가가치세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1년을 2기로 나눠요. 이거 시험과 관계는 없고 참고적으로 보세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 과세기간,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사업자의 부가가치를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결론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요.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소득이 발생한 때이다. 소득을 얻은 때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양도하는 때다. 다 틀립니다.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아무리 꼬시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나머지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다음 순환에 차근차근 이제 다음 순환 3, 4월, 1, 2월, 3, 4월 하면서 배울 거예요. 어떤 수강생분들은 왜 술술 그냥 막 술렁술렁 넘어가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고
지금은 아직 이런 거 막 설명하면은 아직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살 붙여서 하나씩 버리고 같은 것들 하나씩 살 붙여서 가면 돼요. 그런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요. 밑줄 쫙입니다. 재산세하고 똑같죠? 매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납세무 성립시기. 절 봅니다. 주요 세금들 얘네들만 딱 기억하면 돼요. 일단 이번 수란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얘네들이고. 먼저 자,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사독 들어가면 안 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사독 들어가면 안 되고,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소방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인데 다 똑같이 매년 언제? 6월 1일.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은 어느 때다?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7월 1일이다. 재산세대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것만 딱 알고 갑니다. 아셨죠? 제일 중요한 것만. 그 다음에 납세무 확정입니다. 자,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 뭔지 424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줄글 필요가 없어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조세 채무의 금액을 납세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납세무 확정 방법에는 신고주의와 부가주의가 있다. 신고주의는 납세무 확정을 1차적으로 누가 하느냐? 납세무자가 하고, 부가주의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 납세무를 확정하는 제도인데요. 425페이지 동그라미 1번 지방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기 확정된다. 그래서요. 기본서 나오면 국세와 지방세로 해가지고 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일단 지방세만 봅니다. 기억번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애들은 어느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고요? 신고하는 때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이요. 니은번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세금들,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은 자 어느 때 확정이 된다? 결정하는 때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재산세, 보통 징수하는 애들,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소방부로 바뀌는 애 등등이 그렇습니다. 디귿번 봅니다. 신고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럴 때는 해당 지방세, 과세금과 세액을 지자체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다만 납세무자가 무신고하면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 얘기는 자동 확정되는 건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배웁니다.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금은 신경 쓸 거 없다고 하는데도 굳이 꼭 보면 인강 수강생들 중에서 보면은 꼭 굳이 학구열이 불타고 호기심이 불타셔가지고 꼭 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보고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일 답글 달면서 화딱지 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수업을 안 들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난이도 나중에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난이도 높은 내용까지 다 배우게 되고요. 난이도 높은 내용까지 다 배우고 또 헷갈리는 것들 쫙 또 비교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저랑 같이 너무 마음부터 급해가지고 벌써부터 어떤 수강생분은 기초입문과정부터 다른 곳에서 오전 강의를 듣고 저녁 강의 때 또 나갔더라고요. 복습하려고 또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으시라고. 지쳐요. 벌써부터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냥 인강으로 빠르게 인강으로 그냥 이해 안 되는 거거나 복습할 때 인강으로 빠르게 그냥 한번 듣고 마시라. 왜냐면 요즘 인강 서비스가 다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그거 저녁 때 또 나와가지고 벌써부터 그렇게 공부를 기초입문 과정을 너무 이렇게 벌써부터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수업 시간에 나와서 그냥 구경만 하시다가 그냥 가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책 떠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고, 또 세법 같은 경우는 복습법 같은 거 할 때 하나도 복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시다가 듣기만 하시고 이러면은, 그러면 또 곤란해요. 그러면은 금방 다 까먹고 나중에 한 달 지나면 뒤섞여가지고 이게 뭐 어디서 배운 내용인지 뭐가 배운 내용인지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다만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하고 복습하려고 하고, 그래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드렸죠? 어떤 수강생 얘기 드렸잖아요. 막 중얼거리면 담임 수강생. 바로 암기는, 공부는 꼭 도서관이나 독서실 가서 또 책상 앞에서 준비 다 하고 공부하는 게 공부 아니에요. 그거는 민법 같은 학개론 같은 과목들 쭉쭉 읽어 나갈 때 독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읽었을 때 독서를 하시고, 저 암기 같은 그런 것들은, 공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자기 스스로 리마인드, 떠올려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떠올려 보면, 생각해 보고 떠올려 보면 그게 오래 가요. 그래서 제일 떠올려 보는 방법 좋은데, 그거 떠올려 보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떠올려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집에 가시면서 뭐 화장실에서 설거지하면서 뭐 등등 뭐 하면서, 산보하면서 뭐 하면서 그때 이제 공부했던 것들 떠올려 보고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고한 납세문은 추상적 성립하고 구조를 확정해야 되고 하는데, 어느 때 납세문 성립하고,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문 성립한다고 그랬지? 취득하는데. 등록세는 어느 때 납세문 성립하지? 등록,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막혀가지고 생각이 안 나. 주민세는 언제였더라? 그러면 이제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이제 그거 언제였지 생각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만약에 딱 떠들어보고 과세기는 6월 7월 1일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오래 갑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는 공부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확정 받고요. 이제 소멸입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된 납세문은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 사유요. 자, 28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요. 소멸 사유를 보겠습니다. 먼저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줄글 필요도 없어요. 제목만 아시면 돼요. 시험에 28회 때 소멸 사유가 나왔기 때문에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여튼 세금 납부하면 납세문은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충당이요. 납세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기함에 따라 소멸한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저희 부모님 댁에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효자들이죠, 여러분들? 근데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30원의 세금을 지자체로부터 환급받을 게 있었는데요. 돌려받을 게 있었는데, 잘못 냈거나 더 냈거나 돌려받을 게 있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돌려받을 것을 30원을 환급 절차에서 돌려받고 또 내고, 이번에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번에 돌려받을 것과 낼 것 중에서 30원만큼을 서로 상계 처리해요.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지는 만큼 30원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세금에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문은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해하셨으면 말 뜻만 아시면 돼요.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문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의 취소를 봅니다. 이것도 제목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민법에서도 배워요. 취소하게 되면 처음 법률행위 했을 때로 소급해서 슉 효력이 없어져요.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는 게 특징인데, 세금 부과를 취소해요? 그럼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지니까 부과 취소는 뭐다? 소멸 사유입니다. 취소하면 소멸되는 거죠, 납세문은.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예요. 여러분들 민법 총칙에서 이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세법에서 이런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국가나 자체는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거 안 정해놓아 보세요. 그러면 30년 전, 40년 전에요, 제가 세금을 안 낸 게 있대요. 또는 덜 낸 게 있대요. 30년 전, 40년 전? 생각이 나요? 안 나지. 자, 그 다음에 증거 자료 같은 게 하나도, 입증 자료 같은 게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딱 정해놓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적 기간 만료는 납세무 소멸 사유라는 거. 넘어갑니다.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보니까 국세 제척기간, 지방세 제척기간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용어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맛배기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국세 제척기간에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같은 대부분의 국세는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어떤 수강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아니 다운계약서나 제가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양도세를 신고했어요. 근데 한 4년 좀 지났거든요. 뭐 별일 없겠죠? 물어보는 분들.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 10년간 별일 없어야 됩니다.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으면요.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보 증여시 소득세. 부담보 증여시 소득세가 뭔지 나중에 배워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봅니다. 이런 것들은 기간이 좀 길어요. 사기 쳤을 때 15년 이런 식으로. 또 신고기한 내 신고세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는 7년의 제척기간. 상속증여세 같은 애들은 15년, 그 밖의 경우 5년, 자,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는 10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높이로 10년, 7년, 5년. 제척기간 이렇게 외워요. 오늘은 제척기간 뭔지,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납세금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런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지방세 제척기간도 10년, 7년, 5년 이렇게 되는데 사기치면 10년이고요. 나중에 자세한 거 배웁니다. 오늘은 지나갑니다. 양가로 5번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요.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역시 납세무 소멸하는데 소멸시효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민법에서도 배우는데 유명한 법원이 있어요. 법원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나 자체가 나한테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 어떻게 한다? 시효가 완성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부과하지 않고요. 제가요 5월달에 예를 들어서 올 5월달에 건축물을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했어요.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 당해연도에 내가 건물 건축한 그 당해연도에 허가받아 건축했어요. 내가 무허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해연도의 그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군구청에서 나한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6년 지나가지고 그 해 내가 우리가 깜빡해가지고 6년 전에 그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빨리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럴 때 본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줄 글 필요 없습니다.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국가 자체가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징수권은 소멸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이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자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한 때로부터 몇 년이요? 5년. 5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정될 예정이에요. 뭐가? 지방세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427페이지 2020년 개정안을 봅니다. 중요한 건데요. 별 보셔야죠.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근데 별표시는 해놓되 이제 바뀔 예정이에요. 지방세가. 종전까지는 국세만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소멸시효가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10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방세는 무조건 5년이었다가 금액 상관없이 이게 이제 개정이 됩니다.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소멸시효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이 자, 소멸시효 기간을 봅니다. 보면 먼저요. 지방세가 종전까지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시효는 세금을 국가 지자체가 우리한테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지나면 시효 완성했었는데 무조건 5년이었다가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5년이었다가 이제 이게 개정이 되는데요. 이게 개정될 예정인데 아직 법이 안 바뀌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제 5천만 원 미만은 이게 5년이고요. 소멸시효가 5천만 원 이상부터 5천만 원부터는 이제 10년의 소멸시효로 금액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이제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는 자 이건 바뀐 지 꽤 됐어요. 자 국세는 이렇게 됩니다. 5억 원 미만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라고요? 5년이고요.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은 5억 원부터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세가 이게 이제 이렇게 개정될 예정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법이 통과 안 됐지만 개정안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427페이지 이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자, 우리 납세무 소멸 사유는 지금 5가지가 나왔습니다.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였고요. 소멸 사유 해당하지 않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다 하나씩 줄 그으셔야죠. 부가권의 철회요. 철회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납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영업소나 주소가 불분명해서 고지서가 도달이 안 돼요. 그러면 고지서를 보냈던 것을 철회, 걷어들였다가 영업소나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고지서를 보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지서 보냈다가 철회하는 것은 자, 납세무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다시 고지서를 보내니까 영업소나 주소 확인해서.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이요. A법인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해서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그래 보세요. 에이, 그럼 다 그렇게 해야지 뭐 누가 세금 내는 법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법인의 합병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이요. 다 줄겁니다, 하나씩. 납세자의 사망도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 죽으면 다 끝나지 그러는데 안 끝나요. 자,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어요? 그러면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그 피상속인의 세금을 다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요. 그러면 안 내는 거지 뭐.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가권의 철회, 법인의 합병, 납세자의 사망 등은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둡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 다 봤는데요. 기본소를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면 여기서 조세 총론에서 여기서 이제 입문서에 없었던 많은 내용들이 또 추가가 돼요. 또 추가가 되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이래서 제1편 조세 총론을 다 봤고 이제 제2편 지방세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고요. 넘어가시면 교재 430페이지의 취득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를 펴놓으시고요. 왜 수업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안 끝나요. 벌써 취득세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취득세 좀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방세에서 이제 처음 만나는 세금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선언 문제가 출제됩니다. 선언 문제 출제돼요. 취득세는 선언 문제 출제되는데, 취득세는 먼저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그러면 이 기초입문 과정에서는요. 성격이요, 특징이요. 우리가 이제 각 세목들,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주세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각 세목별로 처음 기초입문 과정 공부할 때는 이 세금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주세냐 이런 것 특징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기초입문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성격 특징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는 도대체 취득이라는 게 뭐냐, 취득의 개념과 그 다음에 취득의 유형이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그 다음에 30회 시험에서는 종합문제 속에서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든가 어떤 것을 취득할 때 부과되느냐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종합문제 속에서 이런 것들은 종합문제 속에서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취득세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느냐. 이 납세 의무자는 중요합니다. 30회 시험에서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정도였는데 31회 시험에서는 독립한 문제로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볼 것이냐. 여러분 취득세는 보세요. 취득일로부터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부터 60일 신고 납부가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60일이냐. 계약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 것이냐.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 것이냐. 등기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게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이 취득시기 판정이 의미가 있는데 이 취득시기가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게 취득시기가 28회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번 30회 시험에서 또 나왔어요. 30회 시험에서. 그래서 31회 시험은 또 나올 가능성이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취득세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세금들도 여러분요, 다른 세금들도 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하자. 그래서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산출세액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과세표준 세율 요 결정 중요합니다. 이게 29회 시험 때 과세표준에서 나오고 30회 시험에서 세율 나왔는데 이 과세표준과 세율은 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나올 수 있고요. 30일의 시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세금을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에 할 것이냐. 세금 납부의 장소요. 예를 들어서 취득자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인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낼 것인지 주소지인 노원구에 낼 것인지 취득세를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납세지 어디로 할 것이냐. 또 납세 절차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인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관련한 얘기는 항상 종합 문제든 독립한 문제든 잘 나옵니다. 납세 절차는 항상 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자, 이 비과세 어떤 경우에 과세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서 이게 비과세에서 시험 문제가 28회 때 나왔었는데 이게 29회 나왔었는데 30회 또 연달아 또 종합 문제 속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1회 시험은 역시 납세무자라든가 그 다음에 과세표준 세율, 납세 절차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종합 문제로서 골고루 섞어서 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공부하는데 다른 세금들도 앞으로 공부는 다 이런 거예요.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이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 물건으로 하고 어떤 걸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부과되는지 또 이 세금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고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을 세목별로 공부 다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되면 헷갈리니까 한 번에 비교해서 제가 또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먼저 430페이지 오늘 취득세 01번 개요 및 취득의 유형에서 오늘 의 및 특징 있죠? 오늘 약간 시간이 제 예상보다 좀 늦어져 가지고 의 및 특징만 오늘 보고 가는데요. 먼저 의를 줄글 필요 없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한 가격에 법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해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자, 아까 우리 배웠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거. 특징을 봅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 세력 성격을 갖는 재산세와 달리 재산권의 이전을 계기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해서 과세하는 유통세적인 성격과 그렇죠. 우리가 유통과세하는 세금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취득한다 소유권 오잖아요. 양도한다 가잖아요. 왔다 갔다.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유통과세라고 했는데 또 재산권의 취득 행위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력 성격을 갖고 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입니다. 자, 박스 안에 그림을 보니까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세금을 계산해서 물건 소재지 특광도에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특징을 또 보니까 박스 안에 또 조그만 박스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과세는 조세고요. 응능과세요. 줄글 필요 없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응능과세. 응할 응이고 능은 능력인데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요. 말뜻만 짐작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취득세는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러면 그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응능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세요. 동그라미 3번 취득세는 물세인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조세 분류에서 물세, 인세, 조세 분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설명하지 않고 강론에서 설명한다고 넘어왔던 건데요.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다만 이 물세와 인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강론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세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물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물건만 보니까. 그래서 물건 각각 결론적으로 개별 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건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한다. 그래서요, 어떤 게 물세를 취하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예요. 물론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는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물세입니다. 개별 과세하는데.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A라는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이 취득하는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원, 또 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B주택도 취득하는데 가격이 4억 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취득세를 계산할 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 B주택을 다 취득하네? 그럼 취득 가격을 합쳐서 9억 원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계산하느냐? 아니에요. 취득세는 그냥 취득자의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요.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요. 취득하는 가격이 5억 원이다? 그럼 5억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는 거예요. 또 B주택 가격이 4억 원이야? 그럼 4억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도 등록하는 물건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재산세 한번 볼까요? 노원구청장은요,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노원구청장이 재산세 계산할 때 A주택도 값소유고 B주택도 값소유네 합쳐가지고 9억 원, 주택가격 9억 원, 거기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 적용해서 세액 계산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A주택은 A주택가격 곱하기 세율, B주택은 B주택가격 곱하기 세율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주택별로. 근데 시험 문제는 30회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27회 시험 때도 나왔고 그랬지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재산세에서. 당해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OX요. X입니다. 소유자별로 주택 가격을 합산해요?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이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는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세 상대는 개념은 인세잖아요. 물세 상대는 개념은 인세인데 인세를 한번 봅니다. 인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얘는 사람을 봐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이것을 어떻게 하냐? 고려합니다. 사람을 봐요. 그래서 납세의무자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냐? 합산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합산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인세, 물세를 납세지로 연결해 가지고 물세일 때는 물건 소재지, 인세일 때는 주 소지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답을 못 골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 인세, 물세는 개별 과세하느냐, 합산 과세하느냐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인세를 보면요. 어떤 게 인세를 취하느냐.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가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을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A 상가 토지가 있습니다. 이 A 상가 토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B 상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가격이 20억 원입니다. 또 이번에는 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기도 만약에 성남시에 만약에 C 상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가격이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토지는요. 노원구청장이 있잖아요. 토지 소유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요. 우리 관할구역 내 A 상가 토지가 을소유인데 B 상가 토지도 을소유네. 그러면 이 토지 가격을 합쳐가지고
합친 가격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자,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국내의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만 소유자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성남시에 있는 토지는 이거는 당연히 성남시장이 이건 성남시장이 시상가 토지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이거 따로. 자, 이렇게 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세를 취하고 있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이냐? 지그시 눈 감고 계신 분은 빨리 눈을 뜨시고, 자, 눈을 뜨시고. 아, 그러고 보니까 스트레칭 한 번도 안 했네? 아까 했잖아요, 시작할 때. 한 번 했는데. 야, 이제 얼마 다 끝났어요. 이제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 다시 한번. 아, 이제 쑥 끝나려고 하는데. 자, 목 운동 한번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또 한번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한번 제끼시고. 아, 좋습니다. 어깨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이냐?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이고 어쩌고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예? 종부세를 낸다? 오빠 나랑 결혼해. 자, 예? 막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나랑 결혼해 줄래? 막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처음 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토지면 토지 가격을 주택은 주택 가격을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해서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뭐예요? 인세입니다. 예?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합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도 인세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양도소득세는요, 보세요. 소득세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동안 부동산을 여러 번 팔았어요. 그러면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1월 달에도 팔았고 5월 달에도 팔았고 10월 달에도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뭐예요? 인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뭐다? 물세예요.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뭐예요? 인세예요. 합산과세예요.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만 인세력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가 이렇잖아요. 공부하는 순서가 우리가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순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물세입니다. 재산세도 원칙 물세입니다.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 인세력 성격이 있는 거고 종부세, 양도세는 뭐예요? 인세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순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예요. 지방세는 원칙 물세, 개별과세인데 종부세, 양도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인세인데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 인세력 성격도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연애할 때나 양다리 걸쳤다가 걸리면 뺨 맞지만 인생 살아갈 때는 다 양다리 걸쳐야지. 이쪽 라인만 괜히 충성하고 그랬다가 저 잘못되면 같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줄대고 여기도 줄대고 그냥 다 줄대야지.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재 거기 동그라미 3번 물세에다가 있죠?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물세에다 박스 거기 물세에다가 개별과세 써놓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입니다. 430페이지 그 박스에 거기 바탕색 박스에 성격 특징에서 동그라미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요.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 많이 봤잖아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 동그라미 6번 현황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세법은 요거만 이해하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실질과세 원칙 요것에 관한 것이 또 30회 시험 지문에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과세 원칙이 뭔지를 제가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을 지우고 실질과세 원칙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못 적으셔가지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가 다 해당되는 부분에 별표 표시해드리고 1, 2월 달에 1월 또 설명드리고 3, 4월 달에 또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편하게 쉬어도 됩니다. 이거 보시고 일단 여기 보세요.
자,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방세, 부동산 세법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실질과세 원칙은요. 먼저 이런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은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 기본법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좀 각색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실질과세 원칙은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귀속의 실질. 자, 어떤 얘기냐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런 얘기인데, 자, 실질 권리자.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 실질 소유자가 있어요. 근데 그 재산에 대한 명의자가 따로 있습니다. 명의자가 있어요. 대개는 이게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요.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에? 자, 그럴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키라고요? 그렇습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 권리자에게 귀속시켜라. 이게 귀속의 실질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세법은요, 원칙적으로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을,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물론 원칙이니까 예외도 있어요.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예외도 있지만 원칙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과가 됩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실질과세 원칙 두 번째, 내용의 실질이에요.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런 얘기인데, 내용의 실질. 먼저 그 첫 번째는요, 중요한 건데요. 사실주의 과세하라. 사실주의 과세. 사실주의 과세. 그래서 다른 말로 실질주의라고도 합니다. 실질주의 과세. 사실주의 과세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등기, 등록, 허가 등과 이런 것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요.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원칙입니다. 결론이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이 다 그래요.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여기서 좀 씌우겠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제가 첫날 제 동창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했던 건데, 여동 스토리를 통해서. 자, 두 사람이 매매하는데요.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을 명의로 안 됐어요. 그래도 을은 잔금 치렀을 때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 취득자 을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취득세요. 했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 이전까지 안 받았지만 과세기준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뭐가 부과돼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등기 안 되는데도 재산세가 부과돼요. 그 다음에 등기 이전 안 됐어도 갑은 이 부동산을 잔금받았을 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양도했다 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돼요.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세도 부과됩니다. 또 허가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이 건축물이 무허가예요?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그 무허가 주택 같은 거는 어떻게 알고 적발해서 세금 부과하나요? 이렇게 물은 분이 계시는데, 무허가 주택을 어떻게 적발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공부하는 수험생이 왜 신경 쓰고 있어요, 그거를? 에? 자, 그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지 시험에도 안 나와요. 그거는 어떻게 적발하는지는. 우리는 시험에 어떻게 요렇게 나올 것만 공부해야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맞춰야지, 그 생각만.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또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되고 양도세 대상도 된다. 고 말면 돼요. 시험에서 다음 중 뭐 재산세 대상인 거 아닌 거, 양도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그런 거 나올 때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왜냐?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등록 허가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그렇습니다. 상대되는 개념으로요. 형식주의 과세라는 게 있어요. 얘는 등기등록 허가 등의 형식을, 등기등록 허가 등의 형식을 갖출 때 부과하는 건데 이 형식주의 과세요. 등기등록 허가 등의 형식을 갖출 때 부과하는 건데 형식주의 과세. 어떤 거냐? 형식주의 과세는 등록면허세가 그래요. 나중에 등록면허세 할 때 자세히 배웁니다.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나머지 주요 세금들은 다 부동산 세금들은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들. 내용의 실질 두 번째입니다. 현황 부과하라.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인데요. 여기 보세요. 현황 부과 원칙인데요. 현황 부과,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 예를 들어서 여기를 봅니다. 공부상 현황이요. 공부상 현황. 공적 장부를 말해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 공부상 현황과 그 다음에 사실상의, 실제 사실상의 현황이요. 현황이 이게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 부과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뭘 판단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어떤 토지가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날 봤더니 농작물의 경작지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걸 농지로 보고 부과하느냐 농지 아닌 토지로 보고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나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고요. 또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양도일 현재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래요. 그러면 주택 양도로 보느냐 상가 양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에 따라 부과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 부과하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30회 시험에도 지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어떤 지문이 나왔냐면 지문에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알겠습니다.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 아니라 뭐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지문에.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현황부과 원칙이고요. 현재 상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 또 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뭐냐면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거래 내용의 실질입니다.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배우자 또는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에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에 양도를 합니다. 매매를 해요. 자, 그랬을 때 겉모습은 양도 매매지만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고 부과하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부인을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봐. 우리가 노원에 있는 아파트를 3억 5천에 샀는데 예전에 이게 지금 7억이 됐어. 당신과 내가 특별히 3억 6천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여보 하면서 둘이서 매매계약서 연락 쓰고 저희 친정아버지가요. 지금 주택 하나를 저한테 주려고 하는데 옛날에 그것을 한 2억 정도에 샀는데요. 그게 지금은 4억 얼마가 됐대요. 그거를 지금 바로 저한테 명의 전하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한 2억 한 2천만 원에 저한테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세요. 배우자 직계점유속 간의 양도를 하면요. 겉모습은 양도지만 거래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에이 무슨 한 입을 돕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 양도야.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돼요. 물론 추정이니까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자, 이게 실질과세원칙이에요.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 이쪽 와서 자, 실질과세원칙 첫 번째 자 봅니다.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는 등기 명의와 상관없이 누구한테 귀속시켜라? 실질 권리자에게,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시켜라. 그 다음에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라. 사실주의 과세요.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못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그 다음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재 있죠? 동그라미 우리 교재 430페이지 그 박스에서 또 박스에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 찾으셨습니까? 그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사실주의 과세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써놓습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써놓고요. 자, 그리고 또 오른쪽을 보니까 조그만 박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지방세고 과세 주체는 특광도세고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원래는 취득의 유형까지 보려고 했는데 431페이지 취득의 구분 유형은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오늘 배운 거 복습해야지 집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봐, 똑같이 강의를 하는 데 있죠? 똑같이 강의를 하는데 끝나는 시간이 학원마다 틀려요. 저는요, 금주의 유머도 똑같아요. 월요일 날 했으면 그 금주의 유머, 월요일 날 정한 금주의 유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니면서 똑같은 농담합니다. 아, 진짜요? 연상기법 스토리텔링도 어차피 그건 똑같은 레퍼토리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농담도 똑같아요. 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농담 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그런데 끝나는 시간이 틀려, 학원마다. 어디서 차이 나겠어요? 복습할 때 그냥 막 멍하고 대답 잘 안 나오고 그러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두 번, 세 번 하니까 시간이 10분, 15분씩 차이가 납니다. 학원마다.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집에 빨리 가시려면 정신을 바짝 하시고 한번 저를 봅니다. 우리 오늘 배운 거요. 조세 징수 배웠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그렇죠?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상상해 보시고 안 되겠으면 그 아까 필기했던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납부 방법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근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납세무자가 1차로 신고 납부 안 하니까 2차적으로 과세 주체, 과세 관청에서 다시 세금 계산해서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또 세금을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고 가산세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다?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그죠?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이제 이게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으로 바뀔 예정인데 어떤 특권에 특정 자원분, 예, 등등등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세금을 미납부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딱 2가지만 알고 있어도 돼요, 오늘. 어떤 거예요? 보통징수하는 고지서 날라오는 지방세 2가지.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소방분으로 바뀌래.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납부하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통징수하고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다. 성격이나 징수 방법이.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정부가 사는 국세 어떤 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거기서 날라오는 국세. 아, 집에 빨리 가는 시간 차이가 나는구나. 다시요. 자, 정부가 세는 국세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좋습니다. 애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빼놓고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납부라고 그랬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여러분 잘 모르는 세금이면 국세면 신고납부입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부가세인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 맞습니다. 거기서 날라온 거 그냥 휘통 버리고 우리 집 재산세 내가 계산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불성시 때 적용되는 게 가산세인데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 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포함되지 않고 가산세는 조세에는 포함을 시키고요. 가산세는 조세에 합해서 부과하니까 가산세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납부불성가산세 적용됩니다. 근데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고요. 국세는. 그 다음에 가산금이요. 지방세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있는데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뭐라고요? 가산금입니다. 그죠? 그럴 때 가산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수익 몇 프로?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납기 후 매일 기월 지방세 같으면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아직은 못 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요일로 한번 노력해보세요. 1만 분의 75 0.75%씩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5년 60개월까지만 중가상금 적용됩니다. 60개월지.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면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5%, 일반가상금 3% 합치면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지방세. 근데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되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종전의 가상금 3%하고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0.11, 0.025% 이게 통합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종부세 같은 애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고 양도세 같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 가산세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런 구조에 이제 앞으로 내년에 바뀌는 게 국세는. 자, 그 다음에요. 또 봅니다. 우리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소방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은 어느 때?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7월 1일. 요거 목소리 커지네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어느 때? 이건 또 좀 작아지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식판할 때 아니에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그 다음에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이걸 또 올리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납세무 확정이 돼? 신고하는 때. 보통징수나 정부가 세는 세금은 어느 때 확정이 돼?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자,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의 취소예요. 소멸 사유가 철회의 취소예요. 취소, 소급해서 샥 없어지니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에요. 소멸 사유 아닌 거, 부가권의 철회, 거기서 보냈다고 거둬서 다시 보내는 철회,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납세자의 사망 이런 것들은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취득세는 특광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세냐? 취득세는 여러분 인세의 물세예요. 물세입니다.
자, 취득하는 물건 각각 개별 과세의 합산 과세예요. 개별 과세입니다.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에 적용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런 세금이요. 자, 잘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취득세, 취득의 유형, 취득이 뭔지, 과세 대상, 누가 납세무자인지, 과세 표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일 드시고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